자, 3주차 2D 패션 디자인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2주차 내 거에서 저장했던 이 파일, 회전 툴까지 나가고 반사 툴을 못 나갔었죠. 반사 툴 나간 다음에 요거 3주차 변형 툴까지 나가보도록 할게요. 파일이 열렸고요. 여기까지 했었죠? 우리? 여기까지 잘 했었고, 리플렉트, 반사 툴 볼게요. 반사 툴은 회전 툴보다 간단해요. 가로 반사, 세로 반사 두 개밖에 없고요. 삼각형 일단 준비를 해볼게요. 폴리건 툴 선택을 했고, 드래그 하면서 방향키 아래, 아래, 아래. 삼각형이 되면, 우리 딱 맞출 자신 없으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지만, 맞출, 이렇게 흔들리죠? 쉬프트 누르고 일단 반듯하게 하나 그리신 다음에요. 전체 선택 툴로 이렇게 회전해서 요거 하나 준비할 거고요. 그리고 하나 카피해서 요거 뒤집어서 준비할게요. 자, 얘는 가로 반사 시킬 거고 얘는 세로 반사 시켜 볼게요. 선택하고 반사 툴 선택하면 똑같아요. 관역이 이렇게 생겨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를 Alt 누르고 클릭할 거예요. 그러면 얘가 가로툴을 가로축 있죠? 가로축을 기준으로 세로 반사. 얘가 세로축을 기준으로 가로 반사. 헷갈리시면 안 돼요. 버티칼이라고 해서 뭐 아래로 복사되겠지가 아니고 세로축을 기준으로 가로 반사. 그리고 얘는 각도를 기준으로 반사인데 이건 잘 안 써요. 그럼 우리는 가로 반사 먼저 해야 되니까 버티칼 체크 엔터 하지 마시고 카피 됐고요. 다시 선택 툴로 뒤집어진 세모 잡고 반사 툴 선택을 하고요. 관역이 보이면 Alt 누르고 얼른 기준점을 찍어주시면 이번에는 가로축이니까 허리젠틀 체크해서 카피 해주시면 아래로 복사가 됩니다. 자, 방법 굉장히 간단하죠? 그러면 이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시면요. 이 반쪽으로 이쪽 카피, 이 반쪽으로 이쪽 카피, 이 회색을 또 이용해서 반대쪽으로 카피를 한번 해볼 거예요. 자, 그러면 전체 선택 툴로 클릭해서 선택하시고요. 반사 툴 고르시고요. 요 점을 찍어도 되고요. 여기 패스를 찍어도 되고요. 끝점을 찍어도 돼요. 어차피 다 같은 세로축이니까. Alt 누르고 클릭한 다음에 버티칼 체크해서 카피 해주시고요. 전체 선택 툴로 다 잡아서 원하는 색상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나비는요. 몸통은 갈색이고 얘는 검정 해놓고 날개랑 더듬이만 잡으면 되죠. 몸통은 어차피 하나예요. 몸통까지 복사하면 얘도 두 개니까. 두 개가 되어야 하는 애들 세 개를 선택을 하는 거예요. 날개를 네, 색을 찍었어요. 자, 그리고 반사 툴 선택하면 여기가 센터래요. 근데 우리의 센터, 몸통의 센터죠. 몸통을 기준으로 프리뷰 해볼게요. 카피가 되어야 하니까 몸통이 기준이에요. Alt 누르고 여기 찍는 거예요. 카피 해주시면 나비가 되고. 자, 그러면 알람시계, 귀, 다리 두 개예요. 색깔은 두 개 잡고요. 이거 아이드로퍼 툴 스포이드로 얘랑 같은 색이니까 여길 찍으면 변해요. 자, 어차피 이렇게 드래그해서 잡아도 얘는 안 잡혀요. 제가 잠금 해놨기 때문에 두 개를 잡고요. 반사 툴 누르고요. 관역이 이쯤에 찍혀요. 근데 우리의 중심 여기죠. Alt 누르고 센터 찍어서 버티칼로 카피 해주시면 반사 툴 사용법 다 보셨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3주차 걸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저장할까요? 저장했고요.
3주차 미리 제가 받아놨는데 이렇게 생겼어요. 이가 변형 둘, 변형 둘, 변형 둘, 심화해제, 그룹하는 법, 그리고 이제 순서 맞추는 법 나가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펜툴. 펜툴까지는 아마 오늘 다 할 수 있을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프리 트랜스폼 툴이에요. 이거는 사각형이 이렇게도 변형되고 이렇게도 변형이 됩니다 하는 얘긴데, 물론 그냥 그린 다음에 부분 선택 툴 이용해서 이렇게 밀고 이렇게 밀고 해서 이 모양 만들 수는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일정하죠. 사실 얘는 그렇게 큰 의미는 없어요. 얘가 중요해요. 사용법이. 자, 한번 해볼게요. 사각형을 같은 사이즈로 준비를 했어요. 자, 그리고요. 프리 트랜스폼 툴은 이거예요. 누르시면요. 이게 자동으로 생기는데 이거 저 CC라서 그래요. 그 CS6까지는 이거 안 생겨요. 그러니까 이걸 누르시면요. 사이즈가 트랜스폼 되는 거예요. 프리 트랜스폼 툴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 그 포토샵 컨트롤 T. 그리고 이걸 누르시면 요렇게 그 우리 컨트롤 T에서 알트 컨트롤 시프트 누르고 당겼던 그거랑 같고요. 요거가 한 점씩 움직이는 기능이에요. 자, 그러면 CS6 이전 이게 없을 때는 어떻게 했느냐? 이게 없을 때는요. 이거 없다고 생각하세요? 이거 없어요, 우리? 없는 거예요? 가려놓을까? 가렸어요. 자, 한 점을요, 마우스 대각선 꼬다리에다가 이렇게 두고요. 컨트롤을 누르면 이렇게 조절돼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컨트롤 먼저 누르시면 움직이지 않아요. 꾹 클릭하고 컨트롤 눌러서 움직이셔야 돼요. 자, 그리고 다시 꾹 누르고 Alt 컨트롤 Shift 누르고 당겨주시면 됩니다. 꾹 누르고 컨트롤, 꾹 누르고 Alt 컨트롤 Shift. 그리고 CC 이상 버전 사용하시는 친구들은 요걸로 조절하실 수 있어요. 자, 그럼 심화 예제 한번 볼까요? 둥근 사각형과 트랜스폼 툴로 이렇게 만들 건데, 먼저 라운드 사각형 이용할게요. 스트로크 빼고 필 컬러로 드래그하면서 방향키 위아래로 조절해서 이 정도로 그려주고, 또 노란색 계열로 드래그하면서 방향키 조절해주고. 됐죠? 그럼 이제 두 개를 한 번에 잡아서 프리 트랜스폼 툴을 선택할 거예요. 그리고 꾹 클릭하고 Alt 컨트롤 Shift 눌러서 드래그. 모양 좀만 길쭉하게 다듬을게요. 전체 선택 툴한 거예요. 자, 그리고 동그라미로 땡글게 하나 그려서 전체 선택 툴로 Alt Shift로 복사하셔도 되고, 선택한 다음에 반사줄을 이용해서 센터점을 찍어서, 여기가 세로 선상이죠. 센터 찍으면 되죠. 카피 해주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철기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라운드 사각형으로요. 하나, 둘 놨고요. 사각형으로요. 하나를 그렸으면 Alt, Shift, Ctrl D, Ctrl D, Ctrl D 해주시면 되죠. 자, 그리고 나서 이만큼 다 잡아주시고요. 프리 트랜스폼 툴 선택을 하고요. 마우스 오른쪽 하단 앵커 꾹 누르면서 Alt, Ctrl, Shift 계속 꾹 클릭하세요. 그 상태로
드래그 해주시고요. 사이즈 잘 조절하셔서 배치해 주시면 됩니다. 자, 글씨는요. 타입 툴인데요. 타입 툴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근데 우린 일반 타입 툴만 쓸게요. 이거는 제가 글씨 타입 툴 나가는 날 자세하게 설명드릴 테니까 여기 건 아직 모르셔도 되고요. 첫 번째 것만 써볼게요. 그리고 이 안쪽을 클릭하시지 마시고요. 이게 텍스트 박스가 돼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바깥쪽을 클릭해서 M이라고 쓰시고 두꺼운 거. 이거 두꺼운가? 네. 두꺼운 거 선택해서요. 전체 선택 툴로 이렇게 잡아당겨서 배치할게요. 원래 글씨 사이즈 줄이는 법이랑 뭐 패널 쓰는 법 다 있는데 그건 제가 타입 툴 나가는 날 다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메트로 아이콘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스케일 툴, 쉐어 툴, 리쉐이프 툴 이거의 변형 툴을 또 한번 볼게요. 잘은 안 써요. 그냥 지금 나는 뇌 용량이 너무 꽉 찼다, 더 기억하지 못할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이거는 사실 실습까지는 해보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냥 보기만 하셔도 돼요. 사각형이 이렇게 있을 때요. 스케일 툴은 이거예요. 여기 얘는요. 사이즈를 이렇게 당기면 사이즈가 조절이 돼요. 근데 뭐 이거야 우리 전체 선택 툴로도 충분히 가능하죠. 쉬프트 누르면 이렇게 비율 유지되고. 그래서 사실 잘 안 써요. 근데 이거를 이런 식으로 한번 만들어 볼 수가 있는데 제가 별 툴을 하나 스트로크 패널로 너무 뾰족하니까 이렇게 그려볼 건데요. 선택하고 스케일 툴로요. 여기 마우스 여기다 놓고 쉬프트 누르면서 밀면 사이즈가 이렇게 줄어드는 거잖아요. 쉬프트 누르면서 밀고 알트 눌러서 손 탁 떼시면 알트는 복사였기 때문에 작게 복사된 게 생겨요. 다시 클릭하고요. 안쪽으로 밀 때 쉬프트, 손 뗄 때 알트 누르고 손 떼고 그럼 이렇게 별을 차곡차곡 쌓아서 만들어 주실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 이 간격을요. 첫 번째 별과 두 번째 별과 세 번째 별의 간격을 이제 일정하게 맞춘다거나 할 때 우리가 눈대중으로 손으로 해야 되는데 이걸 이렇게 해주시고요. 밖으로 좀 꺼낼게요. 얘를 더블 클릭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가로 세로 비율을 똑같이 뭐 50으로 해볼까요? 50으로 해서 여기 앞에 체크했어요. 50%를 카피하겠다. 이게 생겨요. 그런데 만약에 비율을 유지하지 않겠다. 가로의 비율은 한 70으로 하고 얘는 한 30으로 하겠다. 이러면 이런 식으로 찌그러진 걸로도 카피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한 비율로 좀 사이즈 조절하고 싶다. 그럼 스케일 툴을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쉐어 툴. 쉐어 툴은요. 사각형을 또 이렇게 그렸을 때 기울이는 툴이에요. 이거. 스케일 툴 꾹 누르면 두 번째에 들어있어요. 쉐어 툴을 선택하면 가운데 또 관역이 생기는데 이쪽 자꾸 이렇게 기울일 수 있는 그런 툴이에요. 근데 마찬가지로 얘도요. 쉬프트를 누른 상태로 그러니까 기울이면서 쉬프트를 이렇게 눌러주면 반듯하게 기울어져서 그림자 만들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이거 한번 해볼게요. 타입 툴로 G라고 적었고요. 통통한 글씨로 보는 게 좋겠죠? 자, 그리고 글씨는요. 도형으로 바꿀게요. 글씨를 이렇게 처리하려면 바운딩 박스가 글씨보다 길죠. 조절하기가 좀 어려워요. 딱 맞춰서 오브젝트로 변형. 컨트롤 쉬프트 알파벳 O 메뉴바 타이프 글씨에 관련된 기능이기 때문에 타이프에 있어요. 타이프에서 크리에이트 아웃라인 요거 컨트롤 쉬프트 O, 쉬프트 컨트롤 O 이렇게 써있죠? 이거는
자, 글씨를 도형으로 바꿔줍니다. 우리 포토샵에선 글씨를 도형으로 바꾸려면 타입 레이어 우클릭해서 레스터라이즈 타입 했었어요. 여기에서는 크리에이트 아웃라인이에요. 자, 그러면 만들었고 원하는 색으로 카피 하나 했고요. 두 개가 돼야 되죠. 그런데 우리 컨트롤 C, 컨트롤 F는 제자리 붙여넣기인데 앞으로 왔어요. 이렇게 바꿔볼까요? 이렇게 앞으로 왔죠. 그림자는 뒤에 있어요. 이럴 때는요. 선택하고 컨트롤 C, 컨트롤 B, 백. F는 프론트, F, 백, 뒤, B예요. 자, 그러면 색깔 바꿔볼게요. 안 바뀌었죠? 왜냐? 뒤에 있으니까. 뒤에 있죠. 자, 이 순서 다시 한번 해볼게요. 지우고 컨트롤 C, 컨트롤 B. 자, 근데 이때요. 절대로 다시 클릭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앞에 있는 거, 먼저 그렸던 게 선택이 되는 거예요. 일단 색깔 바꿔놓고 얼른 쉐어 툴을 눌러요. 그리고 나서 여기를 쉬프트 누르고 잡아당겨요. 자, 그리고 기울어졌으면 전체 선택 툴로 배치해 주시면 되고요. 그림자니까 그라디언트 넣어주시고요. 방향은 그림자 처음 시작점 지나고 뒤로 갈수록 연해지죠. 방향 툴을 선택해서 여기서부터 드래그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여기가 시작점인데 시작점이 흰색이에요. 그럼 바꿔주세요. 시작점을 블랙으로. 됐죠? 그러면 그림자 완성입니다. 혹시 난 이 하얗게 되는 부분이 싫다 하시면 얘를 회색으로 채워주시면 됩니다. 자, 이거 응용하면요. 파일도 만들어 주실 수 있어요. 이거 파일 한번 또 해볼게요. 색깔을 내 맘대로 이렇게 사각형 툴로 먼저 이만큼 그렸어요. 탭이 달렸네요. 탭도 그렸어요. 그런데 얘는 연결되어 있는데 얘는 따로따로 있죠. 합치는 뭔가의 방법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캐릭터 그릴 때 머리띠 했던 그 패스파인더에서 유나잇 해주시면 합치는 거, 디바이드 썼던 거, 그거는 쪼개주는 거예요. 새로운 기능도 같이 나가볼게요. 일단 얘를 프리 트랜스폼 툴로 여기를 꾹 누르면서 Alt 컨트롤 Shift에서 위로 밀어줬어요. 자, 그럼 이제 얘를 합치면 되죠. 선택하시고요. 패스파인더 패널을 꺼내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번에 썼던 거는 이거였어요. 다 쪼개는 거. 우리 이번에는 다 합치는 거 쓸게요. 짠! 누르기만 하면 하나가 돼요. 닫아놓고요. 그리고 이제 앞에 표지가 하나 더 있죠? 얘를 컨트롤 C, 컨트롤 F 하는 거예요. 색깔만 바꿔놔 볼게요. 이렇게 하나가 앞에 더 생긴 거예요. 뒤에 노란색 깔려 있어요. 그리고 나서 쉐어 툴 선택하고 이 관역을 안 움직여야 돼서 여기다가 끌어다가 옮겨놨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를 잡고 쉬프트로 위로 밀어요. 자, 그리고요. 안쪽으로 살짝 들어가야 종이가 보이겠죠? 전체 선택 툴로 안쪽으로 밀어줄 거예요. 자, 그러면 종이를 끼워 넣어야 돼요. 종이를요. 그렸어요. 뒤로 보내야 되겠죠? 우리 포토샵에서 레이어 순서 바꾸는 단축키랑 동일하다고 했어요. 이거 한 단계 뒤로 보내기. 그러면 이렇게 들어갔고요. 모양 좀만 다듬을게요. 이렇게 됐고요. 이름표 해야 되죠? 그러면 이름표도 이렇게 그려서 쉐어 툴로 관역을 여기 한번 클릭해서 옮겨놓고 고정점이 되는 부분이고 잡아당길 때는 얘를 Shift 눌러서 잡아당겨 주시면
완성입니다. 그럼 이제 뭐 색깔이랑 선 두께를 하고 싶은 대로 선이 너무 두꺼웠으니까 선도 좀 얇게 해주시면 원하는 모양으로 만들어 주실 수 있고, 좀 다듬고 싶으시면 우리 부분 선택 툴로 앵커점 이동시킬 수 있죠? 이렇게 해서 완성하실 수 있어요. 떨어져 있는 도형을 다 합칠 때는 메뉴바 윈도우에서 패스파인더에서 유나잇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배웠던 이 변형 툴들을 이용하면요, 이 배, 심화 예제를 만들어 주실 수 있어요. 요거 이제 같이 해볼게요. 네, 사각형으로요, 이만큼 그렸고요. 프리 트랜스폼 툴로 아래를 꾹 누르고 Alt 컨트롤 Shift로 줄였어요. 이제 폴리건 툴을 이용해서 삼각형 하나를 그렸고요. 라인 세그먼트 툴을 이용해서 선을 그렸어요. 그리고 두 개만 선택할게요. 이 선은 선택 안 해요. 없으니까. 두 개 선택해서 반사 툴 선택하고 Alt 눌러서 요 수평선을 찍는 거예요. 그러면 호리젠틀 클릭하고 카피 해주시고요. 전체 선택 툴 이용해서 납작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스트로크 컬러는 안 쓰겠다고 했고요. 얘들은 트랜스퍼런시 패널에서 오퍼시티를 줄였어요. 색깔을 조금 바꿀까요? 얘만 살짝 진하게, 이런 상태죠. 그러면 이제 해, 동그라미를 이용해서 하나 그려주고, 폴리건 툴을 이용해서 세모를 그려서 그라디언트 넣네요. 그라디언트를 넣고 노란색에서부터 이렇게 방향은 이렇게 만들었어요. 주황이었네? 그냥 할게요. 선택하고 회전 툴을 고르신 다음에 Alt 누르고 원의 센터를 찍어서 한 15도? 카피. 15도는 너무 붙었나요? 30도? 30도 할까요? Alt 누르고 찍어서 30도. 카피. 됐다. 컨트롤 DDDDDDD 해주시면 완성입니다. 네, 하나씩 잘 찬찬히 생각해 보시면요, 충분히 그려주실 수 있을 거고요. 자, 그룹, 언그룹 개념 좀 말씀드릴게요. 그룹을 하시려면 지금은 다 떨어져 있죠. 다 선택한 다음에 우클릭해서 그룹하거나 메뉴바 에딧에도 메뉴바 오브젝트에도 그룹이 있어요. 단축키 컨트롤 G 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해서 그룹으로 묶어 놓으시면요, 선택 해제했다가 다시 잡아보면 다 같이 잡혀요. 묶어 놨으니까. 언그룹 하고 싶을 때는 컨트롤 쉬프트 G 하시거나 오브젝트에서 언그룹 하시거나 우클릭해서 언그룹 해도 되는데 언두 메뉴랑 헷갈리지 마세요. 자, 그러면 이렇게 묶어 놨을 때요, 제가 그룹으로 묶었어요. 전체 선택 툴일 때는 다 같이 잡혀요. 그런데 해제하고요. 부분 선택 툴로 잡으면 하나씩 잡혀요. 부분은 부분이라는 거예요. 하나씩 잡히고요. 심지어 모양도 바꿀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전히 전체 선택 툴로 잡아보면 그룹이에요. 그래서 그룹 상태일 때 조금씩 수정하고 싶다, 위치만 조금 바꾸고 싶다 할 때는 부분 선택 툴로 작업해 주시면 여전히 그룹이기 때문에 그룹 깨지 않고 부분 미세한 부분 수정하실 수 있습니다. 언그룹은 마찬가지 언그룹 하시고요. 그래도 같이 움직여요. 왜냐? 3개가 선택되어 있으니까 언그룹 한 다음 꼭 선택 해제 해주세요. 선택 해제는 빈 바탕을 클릭하시거나 컨트롤 쉬프트 A예요. 근데 나는 빈 바탕 클릭하는 건 추천 안 하고요. 좀 힘들더라도 컨트롤 쉬프트 A를 외우는 걸 추천해요. 왜냐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초보, 기초다 보니까 뒤에 배경이 없죠. 근데 나중에 하다 보면요. 고급 과정으로 갈수록 배경이 막 이런 식으로 있는 경우가 있어요. 배경 위에 오브젝트들이 막 이렇게 깔린 거야. 이런 식으로.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럼 이렇게 돼 있을 때요. 얘가 다 잡혀 있을 때 선택 해제하고 싶을 때 빈 바탕을 클릭하면 선택 해제 됐다 라고 생각하기가 쉽겠죠. 근데 그냥 배경을 선택한 것 뿐이에요. 그래서 꼭 이렇게 되어 있을 때는요. 컨트롤 쉬프트 A를 해서 해제해 주시는 게 제일 깔끔해요. 그러면 배경 안 잡히고 선택 해제만 깔끔하게 된 상태가 됩니다. 네, 컨트롤 쉬프트 A 선택 해제 기억해 주세요. 언그룹 하고 나면 꼭 컨트롤 쉬프트 A 선택 해제 꼭 하셔야 되고요. 자, 그럼 이제 순서 조절하는 어렌지로 넘어가 볼게요. 자, 어렌지 순서 바꾸는 거예요. 얘의 순서 한번 바꿔볼까요? 노란색 위에 주황색 위에 빨강이죠. 노란색을 이거 쓰지 마세요. 이거 쓰지 마세요. 2개만 쓸 거예요. 그 이유는 조금 이따 설명드릴게요. 한 단계 위로 보내면 주황보다 위고요. 지금 별이 조금 더 앞에 있죠? 다시 노랑을 한 단계 위로 보내면 별보다 앞으로 갑니다. 다시 별을요. 한 단계 앞으로 가져오면 앞으로 오실 거고요. 노란 애보다. 주황색도 한 단계 앞으로 가져오면 앞으로 튀어나올 수 있습니다. 다시 또 한 단계 앞으로. 근데 저는 이렇게 우클릭해서 사용하지 않고요. 단축키를 더 많이 쓰는 편이에요. 더 편해서. 여러분들도 단축키 잘 익혀놨다가 나중에 시간 단축할 때 유용하게 사용하시고요. 그리고 자, 이런 경우가 있죠. 얘만 갑자기 진해지고요. 뒤에가 이렇게 다 뿌얘져요. 그리고 위를 보면 이런 경우가 생겨요. 이거는 얘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도형이. 다른 거 안 잡히고 얘만 작업이 돼요. 어떻게 한 거냐면요. 일단 빠져나가야 되는데 빈 바탕 더블 클릭해 주시면 되고요. 얘를 더블 클릭한 경우에요. 빈 바탕 더블 클릭하면 빠져나가실 수 있는데 혹시라도 안 될 경우에는 이거 눌러서 다시 눌러서 빠져나오셔야 돼요. 그 상태에서는 다른 게 작업이 안 돼요. 이것만 작업이 돼요. 자, 그럼 얘를 앞으로 컨트롤 닫는 거 닫는 거 닫는 거 컨트롤 여는 거 여는 거 여는 거 얘도요. 컨트롤 여는 거 여는 거 여는 거 티 안 나죠? 빨간 애보다 뒤에 있어요. 컨트롤 닫는 거 닫는 거 닫는 거 이렇게 앞으로 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왜 이거 쓰지 말라고 했는가? 컴퓨터는 우리보다 똑똑하지 못해서 우리는 딱 얘네가 아무리 여러 개가 있더라도 얘들이 있더라도요. 얘 제일 뒤로 가게 하면 빨간 애보다 뒤로 가잖아 싶어서 뒤로 보내요. 그리고 나서 빨간 애보다 위로 오고 싶네. 한 단계 위로 올까? 절대 안 와요. 우리 눈에는 얘만 가지고 계산이 가능하죠. 근데 지금 얘는요. 제일 뒤로 간 게 이 모든 거에 제일 뒤로 갔기 때문에 한 단계 앞으로 오기를 한 300번 정도 하면
빨간 애보다 앞으로 올 거예요. 얘보다 앞으로, 얘보다 앞으로, 얘보다 앞으로, 얘보다 앞으로, 얘보다 앞으로. 이 패스 하나 다 한 단계 앞으로 해서 얘보다 앞으로 와야만 그대로 순서대로 하나, 둘, 셋, 넷. 얘 차례가 와요. 그래서 맨 뒤로 보내기, 맨 앞으로 보내기는 순서가 확실하다 할 때만 사용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한 단계 앞으로 한 단계 뒤로를 단축키로 컨트롤 계속 누른 상태로 대괄호만 다다다다다닥 눌러서 사용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한번 여기서 실습 한번 해보고요. 제가 이쪽에다가 우리 썼던 거 내용 좀 정리 한번 해볼게요. 얘처럼 만들어야 돼요. 머리통을 여기다 놓고 컨트롤 여는 거 안 갔죠? 또 컨트롤 여는 거 안 갔어요. 컨트롤 여는 거예요. 자, 여러 번 했고요. 이제 앞머리가 와야 돼요. 컨트롤 닫는 거. 다행히 운 좋게도 한 번에 왔어요. 그럼 얘도 컨트롤 닫는 거. 됐다. 굉장히 여러 번 해야 되죠? 그럼 머리 놓고 모자 놓고 있고요. 얘도 머리핀 만들어야 하니까 위로 놨는데 자, 이때요. 바로 단축키 썼는데 해제해버렸어요. 다시 못 잡아요. 다시 꺼내서 잡으셔야 돼요. 뒤에 있는 게 사이즈가 작을 때는 안 잡혀요. 그럼 이제 다시 또 앞으로 컨트롤 닫는 거. 그래서 2개 잡고 얹어주시고 눈 놓고 볼터치도 놓고 입도 놓고 얘도 눈 닫는 거. 그럼 얘도 닫는 거. 네, 여러 번 하고 있어요. 입도 닫는 거. 이렇게 해서 완성했습니다. 자, 우리 오늘 한 거 좀 맞죠? 반사 툴 같은 경우부터 볼게요. 반사 툴은 회전 툴과 사용법 동일했어요. 대신 가로 반사, 세로 반사 밖에 없었고요. 전체 선택 툴로 도형을 클릭하고 나서 반사 툴을 선택을 했고 관역이 보이면 Alt 누른 상태로 기준점을 클릭했어요. 그리고 나서 옵션 창에서 가로인지 세로인지 선택하고 카피를 했습니다. 자, 이거 두껍게 이게 반사 툴이었죠. 꼭 외우셔야 돼요. 반사 툴 노트 여기다가 놓을게요. 그리고 프리 트랜스폼 툴. 자, 프리 트랜스폼 툴은요. 단축키 2였죠. 포토샵에서는 컨트롤 T였고 도형을 전체 선택 툴로 선택하고요. 프리 트랜스폼 툴을 선택을 하시면요. 그냥 드래그 하면 사이즈 조절만 되고요. 컨트롤 꾹 누르면서 드래그 하면 한 점만 변형했고요. Alt 컨트롤 Shift 꾹 누르면서 드래그 하면 사다리꼴을 만들 수 있었어요. 이거 노트 넣어 놓을게요. 제가 웹하드에다가 이대로 해서 넣어 놓을 테니까 참고하세요. 반사 툴도 단축키가 있었는데 반사 툴 단축키
자, 그리고 이거는 잘 안 쓴다고 했었죠? 대신 기억해야 되는 거, 여기서 유나이 쓴 거. 도형을 합치려면, 하나로 만들려면, 그룹이 아니라 아예 모양까지 하나로 합치려면이에요. 하나로 만들려면 메뉴바, 윈도우에서, 패스파인더에서 유나잇 해주시면 됩니다. 요거까지 했고요. 그리고 컨트롤 G, 그룹, 컨트롤 쉬프트 G는 원그룹, 컨트롤 쉬프트 A가 선택 해제. 이거 꼭 기억해 달라고 했었고요. 컨트롤 쉬프트 A 선택 해제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했던 거, 우리 제일 앞으로 보내기, 제일 뒤로 보내기는 신중하게 사용하시고요. 이거 한 단계 위로, 이거 한 단계 아래로, 이걸 다다다다다다닥 여러 번 사용하는 것 추천합니다. 이 파일 그대로 일러 파일 넣어 놓을게요. 노트 여기서 카피하셔서 사용하세요. 그러면 이번에는 얼라인, 정렬하는 거 한번 볼게요. 얘는 패널이 하나 필요한데요. Shift F7을 하면 얼라인이 나오고요. 아니면 메뉴바 윈도우에서 얼라인, Shift F7 이걸 해주셔도 돼요. 근데 아마도 여러분들이 열면 이렇게 세 줄이 안 나오고요. 이렇게 두 줄일 거예요. 항상 뭔가 메뉴가 달려있으면 눌러보세요. 쇼 옵션이 있는지. 메뉴를 다 보시는 게 좋아요. 왜 세 줄이 필요하느냐? 요거 체크하려고. 일러스트처럼 깔면요. 얼라인트 아트보드에 체크되어져 있는데요. 제가 늘 말했지만 컴퓨터는 사람보다 똑똑하지 않아요. 일러스트는. 그래서 얼라인트 셀렉션을 꼭 체크를 해주셔야만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조절이 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사각형이랑 동그라미랑 별을 이렇게 하나 그렸어요. 동그라미 너무 작나? 그리고 나서 이거를 누르면 당연히 여기 왼쪽 정렬, 딱 바운딩 박스 안에 정렬, 가운데 정렬, 오른쪽 정렬이 돼야 되는데 처음 설치하면요. 얼라인트 아트보드라고 해가지고 누르면 어디로 사라져요. 아트보드에 붙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작업하다 가운데 정렬 누르면 없어져요. 아트보드의 가운데로 간 거예요. 그래서 꼭 여기가 얼라인 투 셀렉션인지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세 줄이어야 돼요. 쇼 옵션인지 확인하시고요. 자, 그럼 방금 보셨겠지만 왼쪽 정렬, 가운데 정렬, 오른쪽 정렬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선도 한번 그려볼까요? 선을 이렇게 잡고 왼쪽 정렬, 여기에 다 붙었죠? 다 잡고 가운데 정렬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 잡고 오른쪽 정렬, 그럼 이렇게 선에 붙었죠. 자, 이거를 하게 되면요. 지금 이상한 모양이 돼요. 위에 다 붙은 거예요. 위에 얘가 여기를 기준으로 다 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보시려면 이렇게 뒤집어 놓은 도형 예제를 가지고 해주시는 게 좋은데요. 얘를 뒤집어 볼게요. 자, 떨어뜨려야지. 얘를요. 윗줄 정렬 다 붙었죠. 중앙 정렬, 가운데를 지나가요. 선이 아래 정렬. 자, 그럼 우리는 이제 윗줄 마스터 했어요. 6개 다 쓸 수 있어요. 그런데
도대체 이 두 번째 디스트리뷰트 오브젝트는 무슨 기능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눌러봐도 이게 뭐지? 왜 변화가 없지? 하게 돼요. 자, 디스트리뷰트 오브젝트는요. 사각형 좀 그려볼게요. 얘랑 색이 좀 달라야 보시기 편하니까. 사이즈를 제가 다르게 하고 있어요, 일부러. 자, 이렇게 있어요. 얘를 어라? 이게 뭐지? 이건 뭐지? 이건 뭐지? 정렬이 안 되는데 이게 뭐지? 하게 됩니다. 자, 얘는요. 일단 정리를 해 놓고요. 뭐냐면요. 뿅! 무슨 기준일까요? 윗줄 정렬. 도형이 지금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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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이 사이의 간격이 같죠. 도형의 시작하는 윗줄이 동일하다는 거예요. 뭐야, 필요 없는 기능이죠. 잘 안 써요. 자, 그럼 이번에는 이거 눌러볼까요? 자, 똑같아요. 센터예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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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가 동일하다는 거고요. 굉장히 쓸모없는 기능이죠.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아래 정렬. 심지어 도형이 너무 크면 이렇게 겹쳐버려요. 볼까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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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도형의 아랫줄 간격이 같다는 거. 얘도 마찬가지예요. 굳이 안 눌러봐도 되겠죠. 이거 하나만 가지고 해볼까요? 세로로 뒤집어서 띵. 시작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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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중간점. 센터가 지금 다 일정한 간격으로 퍼뜨려져 있고요. 이거. 겹쳐져 버렸어요. 또. 이렇게 끝점을 맞추느라. 디스트리뷰트 오브젝트는 지금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기초 과정이나 도식화 과정에서는 사용하지 않고요. 고급 과정으로 갔을 때 패턴 만들 때, 흐트러뜨릴 때, 이럴 때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사이즈 다른 애들을 쫙 일정한 간격으로 펼칠 땐 어떻게 해요? 이거죠. 밑에 보시면요. 디스트리뷰트 스페이싱이라고 있어요. 이거 누르면 알아서 이렇게 펼쳐지고요. 가로일 때는요. 이거예요. 가로일 땐 이거 누르시고 세로일 땐 이거 누르시면 알아서 펼쳐집니다. 자, 그럼 이건 뭘까요? 원하는 간격으로 지정해서 벌릴 수 있는 기능. 이거 세로는 이거라고 했죠? 이걸로 한번 볼게요. 다 잡고요. 띵! 한 번 더 클릭하면 두꺼운 파란색 선이 더 생겨요. 그러면서 얘가 활성화가 돼요. 나는 얘를 10포인트로 떨어뜨릴래요. 10이라고 쓰시고 얘를 누르시면 10포인트 간격으로 떨어져요. 그러면 30으로 해볼까요? 30으로 떨어뜨려 주세요. 다 붙이는 거 0으로 붙여주세요. 요렇게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얘가 가로일 때는요. 방법만 이거예요. 기준 잡고요. 활성화되면 50으로 떨어뜨려 주세요. 됐죠? 20으로 떨어뜨려 주세요. 가능한 거예요. 원하는 수치로 조절하고 싶을 때는 디스트리뷰트 스페이싱, 그리고 사이즈가 다 다르더라도 일정한 간격으로 떨어뜨리고 싶을 때는 요거 가로인지 세로인지에 따라서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온라인까지 다 했고 이제 펜툴의 꽃, 도식화의 꽃, 여러분들이 앞으로 영원히 사용하셔야 될 패션 쪽에 취업하시면 무조건 사용하시게 될 굉장히 중요한 툴, 펜툴로 넘어가 볼게요. 얘는 이제 닫을게요. 펜툴은요, 요거 단축키 P, 펜이어서 P 꾹 눌러서 밖으로 꺼내보시면 1, 2, 3, 4 4개나 들어있습니다. 첫 번째 거 직선 그리기. 펜툴은요, 패스예요. 선을 그리는 거. 필 컬러 넣지 마시고 스트록 컬러만
잘 보이는 색으로 넣어주시고요. 선 너무 두껍게 쓰지 마시고 1포인트 적당하게 해주시고요. 클릭하면 직선이 이렇게 그려지게 됩니다. 시작점 클릭, 두 번째 점 클릭, 세 번째 클릭, 이렇게 네 번째 클릭하고 엔터 해주시면 선이 끊기게 돼요. 엔터 안 하면 이렇게 계속 달랑달랑 거리고요. 다시 직선으로 닫힌 패스, 시작점을 클릭, 두 번째 점 클릭, 세 번째 점 클릭 하고 나서 닫힌 패스, 시작점과 종료점이 일정한 거예요. 이렇게 마우스를 시작점에 갖다 대면요. 펜촉 끝에 동그라미가 생기면서 뿅 닫힌 패스가 돼요. 이거는 굳이 엔터 치지 않아도 되고 얘는 이제 도형이기 때문에 색깔도 채우실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수직선, 수평선은요. 시작점은 그냥 클릭하시면 되고 Shift를 누르면 반듯한 거예요. Shift 클릭, Shift 클릭, Shift 클릭 하고 닫힌 패스 아니죠. 엔터 해서 끊어주시면 됩니다. 자, 선 그리기, 직선 그리기는 굉장히 간단해요. 문제는 곡선이에요. 근데 우리 곡선을 잘 써야 도식화 예쁘게 그리실 수 있어요. 시작점 클릭하고요. 여기 점을 그냥 클릭하고 딱 딸깍 하지 마시고요. 누르자마자 밑으로 이렇게 드래그 한번 해보세요. 뭐가 이렇게 빠져나왔어요. 그쵸? 여기에 요 동그라미 달린 애는 핸들, 얘는 핸들이라고 해요. 얘는 점, 얘는 선, 얘는 핸들. 이 핸들의 의미가 있는데요. 지금 이렇게 휘어지죠. 그냥 여기를 찍으면 원래는 직선이 돼야 되는데 살짝 둥글려지고 있어요. 왜냐? 핸들은요. 핸들의 의미가 뭐냐면 줄이고 원래는 이 점에서 점을 찍으면 선이 그려지는데 얘를 점을 찍으면서 드래그 일로 이렇게 했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핸들이라는 애가 생겼어요. 핸들의 의미는 내가 여기서 여기로 갈 건데 여기에 들렸다 오라고 명령을 받았어요. 그래서 얘 때문에 이런 방향이 생긴 거예요. 일로 와 하고 얘가 당긴 거예요. 머리털을 슝 잡아 당겨서 곡선이 생겼어요. 그런데 핸들이라는 애는 항상 두 개가 생겨요. 지금 쓰는 거, 앞으로 쓰는 거. 앞으로 쓰는 거 같이 생겨서 얘가 생겨버렸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여기를 찍으려고 하더라도 여기를 들렸다 가야 되니까 살짝 들린 이런 곡선이 아까 생겼던 거예요. 물론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곡선을 쓰는 거니까.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됐느냐. 여길 찍었고 이렇게 만들었고 살짝 곡선이 됐는데 이만큼 뚱뚱하게 해야 되니까 여기서도 한 번 더 방향선을 잡아서 여기도 들렸다 오세요. 여기도 들렸다 오세요. 그럼 당연히 곡선이 더 심해지겠죠. 왜냐하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으니까 원래대로라면 얘는 띵띵띵 갔어야 되는데 여기도 들렸다 오래요. 그럼 띵띵띵 갔어요. 그리고 내려가죠. 그래서 곡선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얘를 또 옮겨놓고 얘만 잡고 싶어. 오케이, 됐다. 일단 옮겨놓고 항상 핸들 쓰는 거 잊지 마시고 얘 같은 경우는요. 지금 여기랑 여기랑 똑같이 튀어나왔어요. 그럼 핸들이 똑같다는 거. 쉬프트의 도움을 받으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도 똑같아요. 여기도 똑같아요. 그럼 여기 알아서 튀어나올 거고 알아서 튀어나오겠죠. Shift 누르고 드래그만 하시면 돼요. 펜으로요. 클릭하고 여기를 클릭한 다음 드래그 할 때 움직이니까 Shift. 그럼 여기 알아서 생겼죠? 넘어가는 거예요. 클릭해서 드래그 됐죠? 그럼 여기 넘어가는 거예요. 알아서 생겼으니까. 또 클릭해서 드래그 클릭해서 드래그. 자, 제가 빈 공간에 다시 한번 해볼까요? 클릭 드래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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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경우로 양쪽이 똑같이 튀어나온 곡선을 만들어 주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럼 곡선과 직선 함께 그릴 때 클릭 붕 여기를 클릭 붕. 자, 근데 여기 직선으로 가야 되는데요. 지금 얘 때문에 살짝 곡선이 됐죠. 얘 없애야 돼요. 그럴 때는 이 앵커점을 딸깍 클릭해서 하나를 없애는 거예요. 그럼 다시 직선으로 방향선 한쪽을 없애서 직선으로 갈 수가 있어요. 엔터 해서 끊어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제일 어려워하는 거 대부분 이걸 나가는 걸 제일 어려워 하시더라고요. 시작점을 여기까지는 이렇게 해요. 근데 지금 우리 이렇게 돼버리죠. 핸들이 생겼으니까. 그래서 이 핸들을 옮기는 거예요. 어떻게 옮기느냐. 자, 이 상태에서 여기까지 했을 때 얼른 Alt를 누르면 펜 툴이 바뀌면서 들어 올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곧장 지나갈 수가 있어요. 다시 해볼까요? 클릭 드래그, Alt, 올리고, 뿅. 좋죠? 자, 그럼 언제, 이거 다른 방법도 있죠? 이렇게 하는 분들도 많더라고. 아예 없애. 그리고. 본인 마음이긴 한데요. 뭐가 다르냐면, 핸들이 양쪽 다 살아있어야만 나중에 여러분들이 수정하시기 편해요. 핸들을 얼만큼 다 살려놓고 작업하는지가 펜툴의 관건이고요. 펜툴 잘 쓰는 사람, 못 쓰는 사람 구분하는 것도 핸들을 얼만큼 없애고 썼는지에 따라 결정이 돼요. 그래서 핸들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는데 잘하는 사람은 봐볼게요. 잘하는 사람은 이럴 때 어떻게 하느냐. 잘하는 사람은 안 없애고요. 젤을 이용해서 바로바로 지나가요. 짧게 핸들 살려서 짧게 이런 식으로 핸들 안 없애고 다 살리면서 그리는데 이렇게 왔죠. 못 쓰는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왔어요. 없애요. 이게 쉬우니까 이렇게 가버려요. 없애요. 이렇게. 근데 이렇게 가면요. 뭐가 차이 있는지 이제 보여드릴게요. 어디까지 그렸지? 여기 꺾이는 데까지. 자, 이렇게 쓰는 친구들. 잘 쓰는 거 못 쓰는 거는 정말 퀄리티의 차이예요. 선이 똑같아 보여도 이렇게 보면 미세하게 꺾인 지점이 있어요. 확대해 보면 꺾였죠. 여기 각졌죠. 보이시죠? 그리고 각진 거 보이시죠? 여기 뾰족하게 튀어나온 거. 이런 게 퀄리티예요. 뭐 잘 쓰고 못 쓰고 뭐 눈으로 뚜렷한 이런 게 아니고 이런 미세한 퀄리티. 정말 1mm, 0.1mm, 0.0001mm 이런 거 가지고 퀄리티가 결정이 돼요. 그래서 가급적 웬만하면 핸들 다 살려서
이렇게 꺾인 거 없이 매끈하게 쓸 수 있는 게 가장 좋아요. 여기 뭐 꺾여 보이는 거 핸들이 살아있으면 부분 선택 툴로 찍어서요. 얼마든지 부드럽게 수정하실 수 있어요. 나중에. 무조건 핸들 살려서 그리는 걸로 꾸준히 연습해주세요. 처음 습관 들일 때부터 그렇게 해주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거를 다 연습을 먼저 하고요. 얘로 넘어갈 거예요. 이거는 일러스트 모델, 일러스트 따라 그리면서 포즈 연습해 보는 건데요. 이거 하시려면 이게 마스터가 되셔야 돼요. 이거 한번 볼게요. 그리고 그런 경우도 있다. 또 펜툴 제일 못 쓰는 경우는 이렇게 그리죠. 나는 이도저도 못하겠다. 곡선이고 뭐고 모르겠다. 아까 그렇게 하나씩 꺾어서 하는 친구들은 그래도 생각이 있고 잘하는 친구들에 속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못하는 친구는 이렇게 해요. 곡선을 아예 못 쓰기 때문에 그럼 당연히 선은 다 꺾여서 각진 부분이 많겠죠. 부드러운 선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연습 안 하시면. 그리고 또 무슨 일이 생기냐면 일러스트는 앵커점의 개수로 용량이 결정돼요. 펜 쓸 때 잘 쓰는 친구들은 점의 개수가 적어요. 핸들을 잘 쓰기 때문에. 근데 펜을 좀 어려워하는 친구들은 파일 용량이 커요. 잘 쓰는 친구보다. 왜냐면 패스 그릴 때 앵커를 그만큼 많이 찍었어요. 점의 개수. 그래서 만약에 이런 경우도 있죠. 아무것도 안 그렸는데 일러스트 파일 잡아보면 용량 무지 큰 경우 있어요. 이렇게 아무것도 안 그렸대 나는. 근데 저장하니까 막 파일은 용량이 되게 커요. 보면 이렇게 유령 도형 있어요. 슬트로 컬러, 이 필 컬러 아무것도 안 들어간 유령 도형 잡아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 있으니까요. 앵커가 최대한 나오지 않게 생각을 해서 어디를 찍으면 멀리 나가겠다 이걸 보시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이 손을 하나 그려볼게요. 여기서부터 시작했구나. 곡선, 곡선, 곡선 가고 알트 꺾어서 와서 알트 꺾고 그리고 최대한 멀리 가세요. 최대한 멀리 찍고 꺾고 이렇게 선 하나죠. 최대한 멀리 가시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시작점 포함해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8개 점으로 그렸어요. 그럼 아까 그냥 찍는 친구들이랑 한번 비교해 볼까요? 클릭 가려면 곡선을 못 쓰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벌써 20개 넘었죠? 이 회색 선을 벗어나지 않으려고 조절하는 거예요. 넘어가면 좀 줄여서 이렇게. 자, 그럼 이렇게 가면요. 벌써 이 녹색 선과 빨간 선의 용량은 2배 차이가 나는 거고요. 꺾임도 심해요. 디디디디디. 훨씬 더 매끄러워요. 이런 차이가 있으니까 꼭 핸들 사용해서 길게 뻗어나가는 거 연습하실 거고요. 이거 몇 개만 습관 알려드릴게요. 여기랑 여기 똑같죠? 클릭, 센터점을 어디다 찍어볼까? 클릭, 뿅. 여기를 또 클릭,
뿅. 여기를 잘못 찍었는데 그냥 갈게요. 뿅. 그러면 1, 2, 3, 4, 5, 6, 7 점 7개로 그렸고요. 클릭, 클릭 드래그, 아래로 드래그, 옆으로 드래그, 위로 드래그, 옆으로 드래그, 아래로 드래그 이렇게 가는 거예요. 방향선 다 살려서. 지금은 여러분들 연습하실 때 이거 딱 맞추려고 하는 연습보다 길게 핸들 뻗는 연습, 이렇게 차이 나는 거는 수정하실 수 있어요. 나중에 다 수정 가능하니까 핸들만 살려주세요. 핸들 살려놓으면 다 수정하실 수 있어요. 찍고 드래그 쿵 드래그 쿵. 자, 이런 경우도요. 부분 선택 툴로 핸들을 밀어넣어서 얼마든지 수정 가능해요. 핸들만 살려주세요. 자, 얘도 클릭, 클릭, 쿵. 직선에서 곡선, 아니, 곡선에서 직선이니까 없애고 쿵. 드래그해서 그리고 쿵. 없애고 지나가고. 요렇게 해서 얘는 없애는 방법으로 가시면 되지만 얘는 곡선에서 곡선이죠. 간 다음에 Alt로 꺾어서 여기가 볼록해질 수 있게 해주시고 Alt로 꺾어서 Alt로 꺾어서 Alt로 꺾어서. 자, 곡선에서 직선일 땐 없애요. 곡선에서 곡선일 땐 꺾어야 돼요. 이거 하실 수 있을 거고 하실 수 있을 거고 여기는 할 수 있고 여기만 볼까요? 쿵, 쿵, 드래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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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래그. 곡선에서 직선이니까 없애고 가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거 곡선, 곡선, 곡선이죠. 그럼 다 살려야 되네요. 가고, 꺾고, 가고, Alt로 꺾고, 가고, Alt로 이쪽으로 꺾어서 가고, 꺾고. 그리고 나서 여기는 부분 선택 툴로 수정 해주실 수 있어요. 할 수 있고 할 수 있고 할 수 있고 네, 다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시간 좀 드릴 테니까 잠깐 동영상 멈춰놓고 여기까지 한번 쭉 그려와 보세요. 자, 다 됐으면 이제 우리 이 모델 일러스트를 한번 그려볼게요. 다 그린 다음에 색칠하는 것까지 해보도록 할 건데요. 주의사항. 뚫린 곳이 있으면 나중에 색칠할 때 이렇게 돼요. 예를 들어서 여기가 연결되지 않았을 때 그러면 여기가 뚫렸기 때문에 이 빈 공간까지 같이 색이 채워져 버려요. 그래서 뚫리지 않게 연결을 한번 해볼 건데요. 펜툴로 일단 색은 뭐 잘 보이는 색으로 선택을 해주시고 라인을 따는데 여기 얼굴에서부터 이렇게 연결을 해서 가로질러 가는 게 아니에요. 원래 일러스트라면 잠깐 원리만 보여드릴게요. 얼굴을 그린 다음에 손이 이렇게 있겠죠? 손을 그리고요. 목과 몸통을 그린 다음에요. 손이 이렇게 있겠지? 이렇게 연결을 해놔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얘를 색을 칠해주고 순서를 맞추게 돼요. 얘가 제일 앞으로, 몸통이 제일 뒤로 하면서 이렇게 맞추게 되는데 이렇게 가려면 여러분들이 지금 너무 어려워져요. 초반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쉬운 방법을 말씀드릴 거예요.
여기랑 여기 뚫려도 돼요. 대신 이 선과 이 선으로 메꿔주시기만 하면 돼요. 일단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필 컬러 그리실 때는 안 넣고 그리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이렇게 채워져 버리기 때문에 이렇게 오면요. 어느 순간 이 선이 안 보여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게 돼요. 그러니까 빼놓고 일단 따라서 그릴게요. 시작. 여기서 이만큼. 이번 거는 제가 영상 제가 따는 거 그대로 쭉 녹화를 할게요. 왜냐면 아까 저거 연습하는 거의 경우는 혼자서 하실 수 있었는데 이거는 어디서 끊어야 될지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여기에서요. 일단 이렇게 하나만 해두세요. 이 가로선은 손가락 선으로 채우는 거예요. 그럼 또 이제 여기에서 이렇게 컨트롤 Z 뒤로 돌아가기 하면서 선이 너무 마음에 안 들 때는 다시 그리면서 하셔도 돼요. 펜툴은 하다 보면 당연히 어렵고 처음에 익숙해지기까지 너무 과정도 오래 걸리고요. 연습을 많이 해야 티가 나기 때문에 처음에는 나는 왜 이렇게 빨리빨리 안 되지? 막 자괴감 들 수도 있어요. 저도 그랬어요. 펜툴은 정말 근데 배신하지 않아요. 노력한 만큼 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데 꼭 연결할 수 있게 여러분들도 꼭 연습 많이 하셔서 슝슝슝슝 그릴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당연히 어려운 거 맞고 나 여태까지 그런 경우도 봤어요. 펜툴 나가기 전까지는 일러스트 재밌어요. 열심히 할 거예요 하는데 펜툴 나가면 다음날부터 막 결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일 있나 하고 연락을 해보면 저는 일러스트에 소질이 없는 것 같아요. 저하고는 안 맞는 것 같아요. 하는 친구들도 여럿 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어렵다고 느끼시는 거 정말 당연한, 지극히 정상적이고 당연한 일이니까 자괴감 같은 거 갖지 않으셔도 되고요. 심지어 나도 나 학교 다닐 때 펜툴 포기했었어요. 왜냐면은 펜툴 없이도 나는 다른 걸로도 충분히 대체해서 작업을 할 수가 있었거든. 펜툴 빼고 다른 건 할 수 있었어요. 그랬는데 실무 나가니까 펜툴 없이 작업이 거의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이거 도식화 그리는 건 아니었고 그 회사에 들어갔어. 내가 이 얘기 진짜 많이 해줬는데 사람들 첫날 가자마자 선배 사수가 나 테스트한다고 9시 출근 딱 했을 때 그거를 줬어. 나 그때 8시까지 출근이었어요. 증권사 편집부였어가지고 그 증권사들은 미국 증시 시간에 맞추잖아요. 그래가지고 아침에 장을 좀 빨리 열어요. 아침 6시에 모닝 미팅부터 시작해서 막 주식 팍 시작하는데 암튼 8시까지 가는 거였어요. 그때는 첫날이라서. 나중엔 7시까지 갔어. 모닝 미팅 들어가야 돼서. 암튼 그 8시까지 갔는데 사수가 세계 지도를 주면서 오늘 이거 하나만 다 따면 된다고 했어요. 우습게 봤지. 처음에는 이렇게 뾰족하게 들어가도 상관없어요. 나중에 핸들 수정하시면 돼요. 우습게 보고서는 내가 그거를 따기 시작했는데 나는 오전이면 딸 줄 알았어요. 뭐 그렇게 어려워 보이지 않았으니까. 근데 내가 그때 펜툴 핸들을 쓰기 어려워했다는 걸 깜빡했지. 그리고 나 그날 6시까지 몇 시간이야? 8시간? 밥 먹는 시간 빼고 8시간, 9시간을 정말 그것만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펜툴을 연습을 해야 되겠구나 싶었는데 다행히도 내가 그 세계지도를 따면서 자동으로 펜툴이 연습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펜툴을 쉽게 쓰면서 사수를 서포트 해가면서 일을 배울 수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만큼 아무튼 펜툴 어려워요. 그러니까 너무 지금 이렇게 막 심적으로 힘들어하지 마세요. 이렇게 다 연결해주면 돼요. 우리 이거 화면 이동하는 건 다 알죠? 스페이스바 이용해서 이동해 주시면 되고, 이 몸통 안쪽 굴곡도 다 표시를 해주세요. 갈비뼈 라인도 살려주시고, 저기 지금 방금 조금 튀어나갔던 부분들 나중에 다 수정하실 수 있어요. 일단 라인 따라서 오세요. 최대한 길게 가세요. 대부분의 디자이너들은 아무리 어려운 눕기, 이건 지금 눕기는 아니라서 속 내부까지 다 따야 되는 거긴 한데 겉에 외곽선만 따야 되는 눕기들 있죠. 우리 포토샵 그 GTQ 시험 보실 때 여기서 뭐 추출해서 뭐 갖다 붙이고 했던 것들 펜으로 따야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고급 과정에서. 근데 대부분 디자이너들 현직 실무에 계시는 분들은 아무리 어려운 눕기의 외곽선도 길어야 8분? 웬만하면 5분? 5분 내로 다 끝나요. 물론 이거는 지금 그럴 수는 없을 거예요. 왜냐면 속에 내부에도 선이 있기 때문에 겉에 외곽만 따는 게 아니죠. 네, 그러니까 힘내시라고 계속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힘내세요.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나중에 가면 나 그때 정말 힘들게 연습했는데 이런 추억을 곱씹는 날이 오게 될 거예요. 나도 빨리 따고 다른 기능 설명하고 싶어요. 펜은 정말 시간 때우기 용으로는 최고인 것 같아. 이 펜툴만 사용한 알바를 뽑을 정도예요. 회사에서 눕기 따는 알바. 근데 여러분들 절대로 눕기 따는 알바 나 해야지 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연습으로는 좋은데요. 나중에 취업용으로는 절대 아니에요. 완전 박봉이에요. 진짜 잘 따는 사람들은 막 1분에 하나씩 막 뚝뚝뚝 따내니까 펜툴과 다른 툴들을 사용해서 막 뚝뚝뚝 따내니까 가능한 건데 여러분들처럼 지금 나 펜툴 연습용으로 해야겠다 하는 실력 정도로 취업해서까지 계속 그렇게 한다면 눕기 하나 따는데 많이 줘야 1,000원이에요. 조금 주면 200원, 300원짜리도 있어요. 여러분도 이렇게 해서 막 1시간에 몇 개나 딸 수 있겠어. 펜만 가지고. 1시간에 겨우겨우 몇 개 땄다 칠까? 10개? 뭐 진짜 10개 땄다 쳐요. 미친듯이 막 빛의 속도로. 근데 개당 최고 많이 쳐서 1,000원? 5,000원. 1시간에 5,000원인 거예요. 최저시급도 안 돼요. 근데 그 눕기 따는 알바를 쓰는 이유는 디자이너들은 고급 인력이기 때문에 눕기 따면서 시간 뺏기게 할 수 없죠. 회사 차원에서. 알바생 삐삐삐삐 더 주면서 다른 작업, 고급 과정 작업을 할 수 있게 하는 거고요. 그럼 그 알바생이 너무 불쌍하잖아요. 하실 텐데 알바생들도 윈윈인 경우들, 정말 그냥 학생에서 포트폴리오 용도로 회사 경험 용도로 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아니면 아예 외주업체가 있어요. 눕기만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 그래서 거기에 이제 디자이너들 뭐 프리랜서로 있을 수도 있고 직원으로 있을 수도 있는데 직원을 열어두고 그 눕기만 전문적으로 외주받아서 하는 거죠. 걔들은 여러 개를 하니까 단가를 좀 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펜은
지루할 때도 있지만 스스로 할 수 있다면 좋기 때문에 외주 안 줘도 되고 내가 해도 되고 열심히 하시면 되고 저 거의 다 한 것 같아요. 이제 하나만 하면 되는 것 같아요. 여기. 그리면서 뚫린 부분 없이 다 봤으니까 자 하나 이렇게 그렸어요. 그럼 이제 얘를 검정색으로 한꺼번에 다 잡아서 바꾸면 되고 색칠하는 거 볼게요. 색을 칠하려면 얘를 다 잡아야 되고요. 라이브 페인트라는 기능을 사용을 할 거예요. 이렇게 선택하셨으면요. 메뉴바 오브젝트에서 라이브 페인트 그리고 메이크 해주시면 되고 단축키는 Alt 컨트롤 X예요. 우리 지금 바운딩 박스 모양 잠깐 봐놓을게요. 여기 끝에가 하얀색 네모죠. 근데 라이브 페인트를 하면 하얀색 네모 안에 뭔가 채워진 모양이 돼요. 이렇게. 자, 그때 선택 해제를 하신 다음에요. 얼른 K를 누르면 K는 라이브 페인트 버킷 툴의 단축키예요. 근데 제가 왜 이거를 놨냐면요. 기본으로 여기가 쉐이프 빌더 툴로 되어 있어서 모양을 보고 찾아주세요 하면 잘 못 찾더라고요. 근데 속에 들어있죠. 바로 K를 누르면 얘가 이렇게 페인트 버킷 툴로 바뀌어서 사용하실 수 있고요. 이제 스와치 패널에서 골라서 쓰시거나 여기서 고르실 수 있는데 피부색을 선택을 했어요. 그럼 이렇게 표시가 돼요. 어디 넣을 건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어깨까지 이렇게 채우실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골랐다면 지금 툴 위쪽으로 컬러 칩이 표현이 되는데요. 방향키로 스와치와 툴의 컬러를 같이 이동시키실 수 있어요. 그래서 원하는 색이 골라지면 하나, 둘, 셋 조금 밝은 색으로 뿅뿅뿅뿅뿅뿅 넣고 펜츠는 이렇게 다 색을 채운 거고요. 다 되셨으면 다시 한번 전체 선택 툴로 이렇게 클릭하신 다음에 오브젝트, 라이브 페인트, 익스펜드까지 해주시면 돼요. 그룹으로 묶여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이제 아까 제가 그룹일 때는 부분 선택 툴로 하나씩 선택이 가능하다고 했었죠. 이제 얘를 클릭하면 이 색이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바꾸시면 돼요. 부분 선택 툴로 하나씩 선택해서 원하는 컬러로 변경을 해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여기도 한번 연습을 해보시면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되실 거예요. 한번 꼭 연습, 꼭 시간 되시더라도 안 되시더라도 시간 짬짬이 내셔서 우리 대면 강의 하기 전까지는 꼭 펜 툴을 좀 어느 정도 자유롭게 다뤄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우리 2D 패션 디자인 도식화를 그릴 거라고 했었죠. 모델뿐만 아니라 옷, 도식화들도 전부 다 우리 펜으로 그릴 거예요. 펜 툴로 반쪽을 그리고 반사 툴로 반전시켜서 왼쪽 오른쪽을 대칭으로 맞춰주는 그런 식으로 작업이 들어가게 될 테니까요. 꼭 펜 툴 연습 좀 많이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 이 코로나 사태가 하루빨리 진정이 돼서 지금 7주차까지로 예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8주차부터는 대면 강의 꼭 만나서 직접 도식화 얼굴 보면서 진도를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퀴즈가 이제 나가야 될 텐데요. 아직 제가 퀴즈를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럼 저는 이제 퀴즈 내서 퀴즈 게시판에 같이 올려놓을 건데요. 오늘이 4월 10일인데 우리 지금 3주차 녹화는
3주차면은 1주, 2주, 3주, 22일이죠. 아마 21일까지 2주차 퀴즈 답을 낼 테니까요. 제가 3주차 퀴즈는 21일 답안 다 받고 나서 22일 오전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강의부터 올려놓는 거니까요. 미리 보신 분들은 뭐 예습을 하셨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고요. 아니면 정말 딱 그 날짜에 우리 3주차 수업 듣는 날짜에 들어주셔도 좋습니다. 네, 자주 들어주시면 더욱더 좋겠죠. 여러분들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될 거예요. 네, 그러면 오늘 강의 3주차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트도 제가 3주차 파일 다운받고 나서 그 이후에 올려놓도록 할게요. 네, 진짜 마칠게요. 수고하셨습니다.